도내 유일한 메르스 환자가 퇴원했습니다. 3주째 확진 환자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병원이 유통기한이 9개월이나 지난 링거액을 환자들에게 투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선 6기 출범 1년, 주민들에게 인정받을 자치단체 공약을 소개하고 한편으로는 갈등이 빈발했던 지난 1년의 공과를 정리합니다. 학교 발전을 위해 도입된 교장 공모제가 현장에서는 공모 단계부터 불공정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김제 메르스 환자가 완치 퇴원했습니다. 메르스로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도내에서 첫 완치 환자가 나타나 메르스 종식의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7일 메르스로 전북대병원에 격리됐던 59세 홍모 씨가 메르스와 폐렴을 치료하고 퇴원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홍 씨가 입원 초 폐 반쪽이 기능을 하지 못했지만 열흘 전 호전되기 시작해 바이러스 소멸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폐렴이 새로운 데 생기면서 한 2, 3일 정도 악화되다가 다시 이 폐렴이 또 호전되고 좋아져서 홍 씨는 지난 5월 28일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병문안을 다녀온 뒤 발열 증상을 보였는데 그 사이 김제 지역 병원 3군데를 다녀 홍 씨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300여 명이 관리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10일 이후 석 주 동안 추가 환자 발생이 없는 소강 국면이 지속돼 메르스 종식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순창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최대 700여 명에 달하던 관리 대상이 현재 21명으로 줄어 앞으로 일주일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환자 발생 후 28일이 지나면 종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7월 8일쯤이면 종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도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메르스 사태가 이번 퇴원을 통해서 종식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 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사용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링거를 투약했습니다. 병 치료를 위해 간 병원에서 병을 얻어오는 게 아닌지 환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회사 동료들과 함께 병원을 찾은 이모 씨. 이번 엿새째 되던 날 동료의 팔에 꽂혀 있던 포도당 링거액의 사용 기한이 10달이나 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3명의 환자들이 이같이 사용 기한이 지난 링거액을 투여받았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게 뭐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9개월이나 지난 약재가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누가 감히 상상을 하겠어요. 병원 측은 알 수 없는 경로로 링거 한 상자가 병동에 유입된 것 같다며 관리 부실을 인정합니다. 지금 이게 거기에 왜 들어가 있는지 언제 올라가 있었는지를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히 아직 링거를 맞은 환자들에게 이상 증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혈관으로 직접 투입되는 약품이라는 점에서 의료 전문가들은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전지를 주지 않으면 문제는 없겠지만 몸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맞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는 의료기관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더라도 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감독기관이 할 수 있는 건 시정명령이 전부이고 실제 전주시 보건소 역시 이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을 뿐입니다. 병원들에게만 유독 관대한 법 규정에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한국 GM 군산공장이 생산량 감소를 이유로 협력업체 10곳을 2개로 줄이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198명이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360여 명이 계약 해지됐고 올해도 2교대 근무를 1교대로 전환하면서 500여 명이 해고를 당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 1000여 명이 일터에서 쫓겨났다며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기업들이 느끼는 내수 부진의 정도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지난달 도내 기업 경기 조사에 따르면 도내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내수 부진을 꼽는 업체가 지난달 33.3%로 그 전달에 비해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최근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더 악화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오늘로 딱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간 각 시군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야심차게 펼쳐왔는데요. 그 가운데 주민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는 몇몇 정책들이 있습니다. 5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500원 택시 등이 대표적인데 박찬익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읍내에서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교통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싼 요금이 부담스러울 만한데 거리낌 없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어르신들이 내는 요금은 단돈 500원. 완주군이 민선 6기 들어서 버스 이용이 불편한 벽지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으뜸 택시입니다. 좋죠. 거기 가려면 한 30분 걸어가야 되는데. 정읍과 고창, 부안, 진안 등에서는 비슷한 방식의 마을 택시와 학생들을 위한 통학 택시가 도입됐습니다. 전라북도도 벽지 노선 버스를 읍면 사무소까지 운영하고 마을까지는 택시와 승합차로 이동하는 수요 응답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많은 예산이 들 거라는 우려와 달리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도시락 업체가 특별한 반찬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거르기 일수인 조선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마련해주기 위해 전주시가 민선 6기 들어 처음 시작한 사업 엄마의 밥상입니다. 영양가가 좀 있고 화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반찬을 좀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엄마의 밥상은 시민들이 뽑은 전주시 최고의 정책으로 지금은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후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가슴 따뜻한 정책들이 남은 민선 6기 동안 지속되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반면 민선 6기 지난 1년간은 도내 자치단체끼리 어느 때보다 많은 갈등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갈등 조정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지역 간 불신과 앙금은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고차원 기자입니다. 2011년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광역 화장장. 정읍시 감곡면이 예정지로 정해지자 인근 김제시가 반대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정읍은 피해가 없고 인접한 김제시, 금산, 동남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결국 공사는 예정보다 10달가량 늦게 착공됐습니다. 지난 5월 뒤늦게 김제시가 손을 내밀었지만 이미 소가리를 하면서 완공 단계에 온 다른 지자체들은 눈길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송화진 지사가 전주시장으로 있을 때 개발 절차를 마무리한 전주종합경기장. 하지만 지방선거 때 김승수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서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지만 허심탄회한 대화를 충분히 나눴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이 가능합니다. 전주시 안에서만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대외적 결정을 다 내린 상태입니다. 전라북도가 전주시 의견을 거부하면서 의견 접근은 불발됐고 결국은 전주시의 최종 선택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역시 전주시와 임실군의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당초 예정지였던 임실군이 거부하면서 10년 넘게 대립했고 뒤늦게 이전 부지가 전주 외곽으로 정해졌지만 이번에는 접경지인 김제시가 항공기 소음 피해를 이유로 반대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화합을 내세우며 출범한 민선 6기 자치단체들이지만 어느 해보다 잦은 갈등과 대립으로 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학교의 교장 자리를 다양한 출신이나 직군에게 개방해 학교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취지로 교장 공모제가 도입됐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공모 과정에 공정성 시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달부터 교장 공개 모집 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면 교장 자격증이 없는 기업이나 지자체 출신 인사 등도 지원이 가능해 학교 발전에 유리하다는 판단 등이 작용했습니다. 원서 접수가 마감되고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응모자 가운데 학교를 관리하는 도교육청 관련 부서 직원과 직전까지 학교 운영위원이었던 인사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1차 심사를 학교운영위원회가, 2차 심사는 도교육청에서 맡기 때문에 심사의 객관성이 의문이라는 겁니다. 경쟁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이 되면 그 이후에 학교 학상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도교육청에서 만든 모집 요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학교교사와 지역교육지원청 직원의 참여를 제한하면서도 정작 논란이 된 인사들에 대한 규정은 마련하지 못한 겁니다. 말 그대로 열려놓고 하자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이 제한자를 저희들이 계획 안에 넣지 않았어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도교육청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진행 중인 공모를 되돌릴 수는 없는 실정이어서 학교장 선발 이후에도 공정성 시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문재인 새정치대표가 시행령 폐기와 내년 국고 지원을 약속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잠전 휴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